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 면허 중에 하나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은 그 면허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비하는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선 이 면허가 있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한 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만 가능하십니다. 사실 상수도나 하수도 설비를 하시는데 그 미만의 것으로 하는 거는 거의 어려워서 면허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이라는 걸 모두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 등록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 사업자에서 면허를 내시던 개인 사업자에서 면허를 내시던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 자본금을 충족시키는 기본적 조건들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납입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내역이고요. 즉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이건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법인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법인을 만들 때 투자되어 있는 자본금이 있으실 거예요. 이 법인으로 납입이 된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재무제표 샘플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자본금액의 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적어도 1억 5천이어야 되는 거죠. 초기에 설립할 때부터 1억 5천 이상으로 만든 법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은 법인이라면 추가적으로 증자하는 과정을 거치셔서 납입자본금을 올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실질자본금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즉 건설업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건설업만을 위해서 준비한 자본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예금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설립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신생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설립한 날부터 21일 이상 1억 5천이라는 예금이 고스란히 유지되셔야 됩니다. 이 1억 5천 중에서 우리가 뭐 사무실 같은 걸 꾸며야 하니 컴퓨터 사고 전화기 사고 공인인증서비 나가고 그래서 현재 1억 4천이다. 안 됩니다. 예금으로 1억 5천 준비하셔야 되고요. 물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신다면 먼저 1억 5천이 아닌 1억 6천 준비하셔서 하셔야 돼요. 여윳돈 플러스 알파까지. 그래서 예금은 1억 5천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설립은 90일이 넘었습니다. 즉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제조업이든 도소매업이든 또는 경미한 공사업이든 이렇게 면허는 없지만 사업체가 열린 지 설립된 지는 90일이 넘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1억 5천이라는 예금이 31일 이상 유지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금의 출처가 법인의 경우 납입 자본금, 증자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 현재 회사에서 돈을 벌고 남은 돈, 이 돈만 자본금의 출처로 가능하세요. 즉 잠깐 1억 5천 어디서 빌려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 사람 이게 빌려서 넣었는지 자본금이나 잉여금을 통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금 유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1억 5천, 그다음에 재무제표 검토까지 문제가 없어야만 실질 자본금이 있다라고 인정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건설업체가 있는데요. 이미 상하수도 설비공사 말고 다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만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됐다면 다른 건설 면허가 있다면 예금 외에도 공사 미수금이라던가 아니면 재고 자산이라던가 기타 뭐 차량이라던 장비던 이러한 회사가 갖고 있는 건설 면허와 관련된 자산들은 마치 예금처럼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검토해서 건설업 자산과 부채가 얼마 있는지를 계산해서
1억 5천 플러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면허만큼의 자본금 이상이 있다면은 실질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납입 자본금, 실질 자본금, 특히나 실질 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을 해서 이 회사가 자본금이 제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 내부나 또는 기장을 봐주시는 세무사님 등에 의해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회사고 내가 평가하면 당연히 적격입니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회사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발급하셔야 하고요. 저희 해솔 C&I에서도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공제조합이 뭘 하는 곳인지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건설업은 다소 좀 위험한 사업이 있죠.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 이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건설업체를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흔히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도 이용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만 여기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하려는 회사가 이렇게 보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해. 즉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갖춘 후 면허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제조합의 예치가 필수인 거고 다만 공제조합에서도 뭐 무조건 우리 너네 보증해 줄게. 면허만 갖고 와.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예치 금액,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앞으로 이 회사가 건설 면허 나오면 우리 공제조합에서 보증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걸 발급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같이 들고 면허를 접수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기술자가 있는데요.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 있으셔야 하고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나 토목 분야. 이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른다는 의미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 분야에 경력 수첩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이거 외에도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르는 이 의미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뭐 산업기사 기사부터 해서 뭐 기능사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고 제가 여기다 다 담기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기능사만 일단 써봤어요. 이것만 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지 마시고 산업기사나 기사도 되는 자격증들이 있으나 제가 기능사만 써놨고요. 만약에 현재 자격증이 4개 있는데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자격증이 없어. 하나 따야 돼. 그러면 이 기능사 쪽에서 자격증 따는 걸 고려해 보세요. 많이들 따시는 게 굴삭기 운전 많이 따시고요. 전산응용 토목제도 많이 따시고 그 다음에 거푸집 많이 따세요. 거푸집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필기 시험이 없고 실기만 보면 되다 보니까 요것도 많이 따시는 편이에요. 요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격증 있는 기술자 2분 있으셔야 되고 이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필수입니다. 이 상시 근로라 함은 면허를 내고자 하는 회사에 4대 보험이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등록돼 있다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이라던가 법인이라던가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없어요. 다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는 임대사업. 상시근로 필수 때문에 다른 사업체 운영 불가하는 건데 임대사업은 사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건물이 있어서 뭐니 월세 주고 전세 주는 거니까 임대사업만은 가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등록 기준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은 없고요. 다만 누가 봐도 사무실처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뭐 책상, 전화기,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사무 집기들이 다 잘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렇게 용도가 나옵니다.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길 바라며 건축이 됐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완벽한 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거는 뭐 거의 뭐 완벽한 용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근린생활시설 요 정도만 써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그러면 거의 문제 없으세요. 거의 문제 없으시고 무조건 문제 있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거, 주택. 주택은 어딜 가도 안 돼요. 그리고 애매한 것, 이런 거. 창고는 좀 아닌데? 근데 가로치고 사무실이 써 있네? 이런 건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 법이라는 게 모든 경우의 수의 용도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토시, 글씨 하나하나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거는 무조건 우리가 면허를 접수하려는 관청에다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청별로 다른 답변할 거예요. 수용도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자, 네 가지 등록 기준 말씀드렸어요. 자본금, 공제조합, 그리고 기술자 사무실. 이 네 가지가 다 잘 되어 있다라는 각각의 서류를 발급 및 작성을 하신 다음에 관할처에다가 접수를 하셔야 하는 거죠. 관할처는 우리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청이 될 수도 있고요. 구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영등포구청이 관청이고요. 성남시 중원구에 있다. 성남은 또 성남시청이 관청이에요. 이렇게 좀 관할처는 다를 수 있고요.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법적 처리 기간이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씩 더 빨리 내주세요. 한 2, 3주 정도? 그래서 면허를 준비하는데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면허가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돼서 한 달 반 정도 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늦어질 걸 대비해서 넉넉하게는 최대 2달 정도 시간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 해솔 C&I는 이러한 건설면허 발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부터 증자, 아까 납입자본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그리고 공제조합이나 관청에 들어가는 전체 서류를 저희와 함께 작성하고 접수도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에 이 번호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